개원이 학술 대회에서 정형외과 발가락 피부 질환 치료는 좀 실질적인 환자군을 대상으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 환자분을 실제로 치료를 합니다. 환자분들도 많이 오시기도 하고. 하지만 이제 일반적인 피부과 진료와 약간의 차별점은 정형외과적인 접근이 꼭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 부분은 뼈와 관련된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보통 환자들이 티눈이 생기면 어떻게 하냐? 보통은 참는 환자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고, 아니면 티눈 저도 해본 적 있는데, 어릴 때 티눈 연고를 바르는 게 편하니까 이렇게 바르는 환자분들 있고, 그다음에 피부과에 가서 냉각 치료를 받는 환자분들이 또 있습니다. 이 세 가지를 대부분 하시는 것 같고요. 정형외과에 가서 엑스레이를 찍는다. 아직까지는 그렇지 않은 환자분, 그걸 쉽게 받아들이지 않는 환자분도 많이 있는 것 같고, 내원하셔서 엑스레이 찍자고 그러면 아이고 티눈 뭐 엑스레이 왜 찍냐고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많은데요. 제가 이제 저희 병원에서 올해 2월 달부터 유튜브를 좀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유행하기도 하고 그래서 저희 여러 가지 이제 주제들을 가지고 많이 올렸는데, 제일 조회수가 많았던 게 티눈 굳은 살, 제목이 정형외과 가냐 피부과 가느냐, 이런 주제의 조회수가 뭐 거의 2만 회에 육박할 정도로 그만큼 환자분들이 많이 생기고 궁금해하는 부분이 아닌가. 그래서 이제 저희 병원을 방문하는 발가락 피부 질환 환자들의 특징을 제가 좀 보니까, 이제 피부 문제이기 때문에 환자분이 저 먼저 알게 됩니다. 뭐 관절 문제나 연골 문제나 이런 것들은 영상이나 이런 걸 보고 설명을 하고 환자분들도 또 답을 듣게 되는데, 피부는 보이기 때문에 실제로 먼저 알게 되고 또 반응을 민감하게 합니다. 또 해결이 안 되거나 수술 후에 또 재발이 있는 경우 컴플레인이 많습니다. 불편한 게 있는데 수술해도 또 재발된다. 불만도 많이 생기게 되고. 하지만 이제 방문해 주시는 환자분들을 저희가 최대한 환자분들의 불편감을 해소하는 방식으로 발가락 피부 질환 환자를 어떻게 대해야 되냐, 제가 나름 고민해 봤는데 이런 시가 있더라고요. 자세히 봐야 예쁘고 오래 봐야 사랑스럽다. 이 발가락 피부 질환 환자는 특별히 우리가 많은 지식을 가지고 뭐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자세히 봐야 됩니다. 자세히 보고 또 확인하고 물어보고 어디 아픈지 물어보고, 그래야 수술 후에 문제가 별로 안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발을 만져보고요. 어디가 아프다 그러면 그냥 보는 거 말고 만져보고 눌러보고 어디가 아픈지를 잘 체크를 해야 나중에 문제가 안 생기고, 보고 또 보고, 이 시처럼 보고 또 보고, 수술 전에 다시 한번, 그러니까 국소 마취를 수술하려고 국소 마취를 하고 나면 병변이 어디 있는지 못 찾는 경우가 있어요. 부어가지고. 그래서 그 전에 어느 부위가 있는지 꼭 표시하고, 저도 가끔 세데이션 되고 환자분께 들어갔는데 여러 병변 중에 실제 아픈 부위가 어딘지 확인하기 좀 어려운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보고 또 보고, 수술 전에 다시 한번 보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반드시 뼈의 문제, 이제 뼈가 튀어나와서 생기는 문제들을 꼭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스탠딩 엑스레이를 좀 확인하시는 것이 필요하다. 여러 가지 범주를 나눌 수가 있는데, 주로 이제 티눈과 굳은 살이 많고, 소프티슈 매스가 많고, 그다음에 본 튜머가 가끔 오십니다. 그리고 발톱 문제들이 여러 가지, 뭐 내성 발톱이나 감염이 생기는 경우가 있고요. 하나씩 살펴보면 티눈과 굳은 살은 굉장히 많습니다. 전체 인구의 2.5%라고 하시니까 뭐 굉장히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요. 특히 이제 티눈 굳은 살은 관절이 좀 뻣뻣해지고 나이가 많아지면서 더 많이 발생합니다. 실제로 65세가 넘은 환자분들은 거의 뭐 절반 정도가 약간의 티눈 정도는 가지고 있다고 보고될 정도로 빈도가 높고요. 상대적으로 소아 환자들은 관절이 유연하기 때문에 특정 부위가 눌려서 생기는 티눈 굳은 살은 잘 안 생기는 편입니다. 굉장히 다른 질환에 비해서 발생 빈도가 일단 높고 보존적 치료에 그래서 반응도 좀 적은 편입니다. 굳은 살 티눈 사마귀는 뭐 예전에 뭐 이거 많이 보셨겠지만, 일단 티눈과 굳은 살은 티눈이 코어가 있고 좁은 부분에 압력이 때문에 코어가 있는 것, 그리고 사마귀는 이제 HPV 바이러스, PV 바이러스 감염 때문에 생기기 때문에 이렇게 벗겨보면, 이렇게 칼로 이렇게 잘라내 보면 이제 혈관이 증식된 부분이 보입니다. 이걸 가지고 구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치료를 하실 필요도 있겠습니다. 이 만에 나오는 치료 원칙을 한번 찾아봤는데, 5번째 발가락에 뭐 여러 가지 형태에 따라서 결국은 콘딜렉톰이다. 중요한 게 뼈가 튀어나와서 생기는 거기 때문에 뼈가 튀어나온 부분을 제거하는 것이 다 모든 뭐 프로토콜에 정해진 원칙입니다. 그래서 스탠딩 검사나 보행 검사도 저도 하는데 해서 압력 분포가 특정 부위에 몰리는 데가 없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5번째 발가락 바깥쪽 말고 발가락 사이에 생기는 것도, 이렇게 웹스페이스에 생기는 거, 발가락 끝에 생기는 것들 여러 가지로 구분을 해놨지만 결국은 콘딜렉토미가 최종적인 치료 원칙으로 주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시 마찬가지로 본 프로트루전을 어떻게 되는지 꼭 확인하고, 그 부분이 해결되지 않으면 재발할 수가 있다. 이런 부분은 꼭 정형외과에서
좀 봐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57세 남자 환자고요. 엑스레이 보면 바깥쪽에 이렇게 왕관처럼 이렇게 튀어나온 부분이 있죠. 이 부분을 절개를 하고 뼈를 깎아내고 이렇게 깎아낸 뼈고 수술 후에 이렇게 이제 뼈가 없어진 부분이 보이고, 이건 실제로 엑스레이보다도 중요한 것은 수술할 때 만져보면서 그 콘이 있던 부분이 튀어나오지 않은지 잘 만져보고 수술 끝나고도 만져봐서 그런 부분이 없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실제 엑스레이보다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58세 남자 환자 역시 5번째 발가락 튀는 데서 같은 치료를 한 거고요. 이 51세 여자분은 이제 항공사에 오래 근무하시는 분인데 신발이 좀 이렇게 꽉 조여서 항상 아픈 부분이 5번째 발가락의 안쪽이 아프다고 하셨습니다. 안쪽이. 마찬가지로 이 부분의 뼈를 부분적으로 곤드렉터미를 하고 수술하고 결과가 좋았던 환자분입니다. 40세 남자 환자는 이 굳은 살과 더불어서 이게 인그로잉 네일이 같이 좀 겹쳐서 발톱 문제로 되게 아프고 불편해 하셨다. 이런 분들은 생각보다 굉장히 아파하시거든요. 불편해 하시고 생활에. 이렇게 발톱을 제거를 하고 그 뼈도 부분적으로 다듬었던 환자분이고요. 17세 발레하는 여자 환자였는데 역시 마찬가지로 안쪽을 제거하는 치료를 해서 했던 분입니다. 이 발가락에 생기는 것 말고 발바닥 쪽에 생기는 티눈이나 굳은 살도 마찬가지로 이런 영향이 있는데 30세 남자 환자 굉장히 오래된 이런 발바닥 티눈으로 내원을 티눈 또는 굳은 살 내원을 하셨고 쇼트닝 와이어 오스테오토미를 통해서 증상이 호전된 환자였고, 26세 다른 남자 환자 역시 세 번째 발가락의 압력이 좀 높아지고 압력 분포가 조각 검사에서 좀 높게 나타났습니다. 이분도 쇼트닝을 함으로써 해결을 했던 환자분입니다. 저는 주로 와이어 오스테오토미를 하는데요. 이 옆에서 봤을 때 뼈가 이렇게 비스듬하기 때문에 쇼트닝을 시키면 압력이 좀 낮아지는데 다른 뼈와의 상대적인 이런 압력 분포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얼만큼 쇼트닝을 해야 되느냐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계속 만져보면서 약간 손맛이라 하기 좀 그런데 몇 미리를 쇼트닝해야 되느냐 정해진 건 없고요. 주변 뼈 세 번째를 하시면 두 번째, 네 번째 뼈들의 압력을 계속 만져보면서 특별히 다른 쪽이랑 비슷한 쪽으로 맞춰주는 쪽으로 해서 보통 2, 3mm 정도 쇼트닝을 하게 됩니다. 비슷하게 치료한 환자분인데 이분은 5번째 그리고 네 번째 정도 티눈 있는데, 이 티눈 환자들이 오신다고 해서 전부 이제 오스테오토미를 하자 하면 환자분들이 좀 놀라실 수도 있고요. 모든 환자에 대한 본 서저리를 특히 발가락이 아닌 메타타잘 헤드에 생기는 티눈에 대해서는 다 하실 수는 없고, 지금 이 환자분처럼 10년 전부터 증상이 있었고 냉동 치료를 30번이나 했다, 침 치료까지 했다, 이런 분들은 물론 이런 메타타잘 오스테오토미를 고려할 수 있는 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수술 전후 압력 분포가 좀 달라지는 것들 이제 볼 수 있었고요. 이제 할룩스 발구스가 있어서 이 할룩스 발구스 프로네이션 되는 변형이 있기 때문에 엄지발가락 아래쪽이 또 눌리면서 굳은 살이 생기는 경우 단순히 요것만 제거하는 것으로 해결이 되지 않고 할룩스 발구스 커렉션을 같이 해줘야 장기적으로 재발하지 않을 수가 있고요. 이분 75세 남자 환자분은 예전에 다치셔서 그러니까 트라우마틱 퓨전이 된 환자, IP 조인트 퓨전이 된 환자인데 이분은 굉장히 오랫동안 불편해하셨는데 어느 병원을 가야 되는지 모르고 계시다가 마침 앵클 프랙처, 반대쪽에 앵클 프랙처가 생겨서 프랙처 수술로 입원을 하셨는데 오신 김에 같이 이걸 손을 봐드렸고 프랙처 수술보다는 이 수술에 더 만족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도 역시 뼈 튀어나온 부분을 봄팩토미를 헬렉토미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운드를 해결했던 분입니다. 마찬가지 할룩스 발구스가 있으면서 두 번째 발가락의 안쪽에 이런 티눈이 생기는 경우 역시 할룩스 발구스 커렉션이 필요하고, 이 버니온의 5번째 발가락이 메타타잘본이 헤드가 크거나 이제 커브드 형태가 있는 경우는 이를 교정해 줌으로써 반복되는 이런 티눈을 해결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35세 여자 환자에서 양쪽에 메타타잘 헤드의 커렉션을 통해서 해결을 했던 분이고요. 아직 사마귀는 제가 적극적으로 치료는 못하고 있습니다. 사마귀 환자분들은 보통 그러니까 어린 애들이 많이 생기죠. 바이러스 감염이고 특정 부위 압력이 높아지면서 생기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여러 군데에 생기는 경우 론저 같은 걸로 제거를 하기도 하고 블레어마이신이나 주사 치료를 하기도 한다는데, 아직 사마귀 환자들이 오면 그래도 피부과 치료를 먼저 좀 권하고 그래도 안 되면 제가 이제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제일 많이 생기는 게 티눈, 굳은 살, 사마귀 이런 종류인 것 같고, 발가락에 생기는 피부 질환 중에도 소프트 티슈 메스가 좀 큰 포션을 차지합니다. 실제로 아픈 통증이 있는 메스는 버사이티스나 갱글리온 같이 별로 아프지 않은 메스가 더 많은 것 같고, 실제로 통증이 있는 메스는 제가 진료 보는 느낌으로는 에피더말시스나 헤만지오마를 많이 아파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 발바닥 쪽에 이제 에피더말 시스트가 생기는 경우 딱 누르면 굉장히 통증을 느낍니다. 가끔 인펙션이 동반되는 경우도 생기고 에피더말 시스트는 제거를 하면 아주 결과가 만족스러운데 제거를 하실 때 중요한 게 이 에피더말 시스트 자체가 에피더미스에서 자라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인시전을 넣을 때 그 에피더미스 출발된 에피더미스를 제거를 같이 해줘야 오보이달 제거를 해줘야 재발을 안 합니다. 그래서 인시전을 가운데로 놓고 들어가시면 안 되고 꼭 어느 정도의 범위 2, 3mm 정도의 그 공간을 확보를 해서 에피더미스를 같이 제거를 해야 재발을 안 할 수가 있습니다. 가끔 이 갱글리온인지 다른 튜머인지 잘 모르고 MRI도 좀 애매한데 실제로 환자분이 딱 누르면 굉장히 심한 압통을 느끼는 환자분들이 이렇게 헤만지오마가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제로 들어가 보면 빨간 이런 꽈리처럼 보이는 부분을 이렇게 끄집어내면 이렇게 같이 그냥 딸려 나오면서 제거하기 그렇게 어렵진 않은데 이런 경우도 역시 만져보고 눌러보고 아픈 부분이 어딘지를 잘 확인해야 좋은 결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위치를 잘 만져보고 그래야 위치를 잘 만져보고 이게 티눈 종류인지 소프티슈 매스인지를 구분을 해야 소프티슈 매스인데 굳이 이제 본 서저리까지는 할 필요는 없기 때문에 잘 만져봐야 볼 수 있는데 이런 환자분들은 16세 남자 환자분인데 5번째 MTP 조인트에 이렇게 메스가 생겼는데 타병원에서 이제 버니온의 커렉션을 본 서저리를 권했는데요. 실제로 MR을 찍어보고 환자분 이 증상을 보니까 메스 리즌 같아서 확인을 했고 실제로 에피더말 시스트가 나와서 메스만 제거하고 해결이 잘 된 경우입니다. 또 이분도 어세스리 내비큘라가 있고 여기가 아파가지고 내원을 하셨는데 실제 어세스리 내비큘라가 약간 있긴 하지만 실제 메스 아파하는 부위는 이 부위가 아니라 약간 디스탈 부분이었습니다. 그 부분에 역시 에피더말 시스트를 확인하고 시스트만 제거를 했습니다. 그래서 발에 뭐가 생긴다고 해서 전부 뼈의 문제로만 볼 수 있는 건 아니고 역시 자주 보고 자꾸 만져보고 또 물어보고 그렇게 해야 문제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좀 흔하지 않은 메스는 PVNS 같은 경우는 흔하지는 않은데 이렇게 MRI상 전체 서큘러하게 메스를 다 차지하면서 공간을 차지하면서 이렇게 보면 PVNS를 확인한 경우도 있었고 가우트 토파에는 일반적으로 약물 치료를 하긴 하지만 가끔 이렇게 너무 큰 경우에는 수술적인 치료로 제거를 하기도 합니다. 발에 생기는 본 튜머는 대부분 뼈 안에 생기기 때문에 피부 질환이라고 하기는 조금 어려운데 조갑화 외골증이라고 하는데 서브운갈 엑소스토시스 요거만 피부 밖으로 돌출돼서 주로 이제 볼 수가 있고요. 굉장히 비나인 튜머 중에 많고 18세 이하 어린 나이에서 많이 생기고 트라우마 히스토리가 좀 있습니다. 오스테오콘드로마하고 구분은 엑소스토시스는 발가락 끝에 팁에 생기고 오스테오콘드로마는 중간 부분에 이렇게 생기는 것으로 좀 구분할 수 있는데 사실 젊은 나이에 좀 어린 나이에 좀 생기고 이렇게 불편한 경우 엑스레이 요 분은 요 엑스레이는 아니 요 환자 엑스레이는 아닌데 다른 부위입니다. 이렇게 튀어나와 있는 요건 경우로 확인을 하고 실제로 제거를 할 때 조금 더 확실하게 조금 딤플링이 좀 생기더라도 확실하게 제거를 하는 것이 그 수술 이후에 발톱 문제를 안 생기게 하는데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발톱 문제는 내향성 발톱, 발톱 주위는 진균감 등 여러 가지가 있고 인그로인 네일 많이 오는데 저는 위노그라드 오피라고 해서 이 베이스 부분에 보통 보비를 써서 그냥 코아귤레이션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꼬매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고 이 정도로 이제 진균 감염이 돼서 오시는 분들은 그냥 네일을 제거하고 그 다음에 라미실 같은 약을 드시거나 바르는 약으로 처방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32세 여자 환자분인데 유리파편이 1년 전에 생겨서 내원하신 분 굉장히 치료할 때 고민이 많았던 분인데 딱 누르면 아픈데 MRI상 약간 인핸스 되는 부분이 있고 이런 경우가 좀 난감한데요. 이제 수술하고 나서 이게 유리파편이 안 나오거나 아니면 수술했는데 이게 뉴로패식 페인인지 정말 이것 때문에 아픈 건지가 애매한 경우에 굉장히 어려운데 다행히 이분은 수술하고 나서 결과가 좋았고 조금 전체적인 범위를 좀 넓게 해서 제거를 하고 나서 했던 분. 역시 이런 분들은 수술하기 전에 환자분들 얘기를 잘 해서 하고 나서도 통증이 남을 가능성, 못 제거를 할 가능성도 말씀을 잘 드려놔야 수술 후에 문제가 없는 것 같고요. 승무원인데 발등 부분에 신발이 많이 닿아서 이런 병변은 오래 있었는데 실제로 보니까 앱세스가 나왔던 그런 경우 그 발가락 오해 그러니까 골수염도 간혹 생기는데 항생제가 잘 안 받는 것 같습니다. 실제 할 때 이 큐레티지를 하거나 뼈를 제거를 할 때 조금 더 확실하게 제거를 해야 치료가 잘 되는 것 같고 가끔 발 뒤꿈치에 생기는 그런 앱세스 환자도 있습니다. 좀 정리를 하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한 거고 자주 자세히 보고 만져보고
피부과를 방문하고 오는 환자가 많은데 피부과 치료에 반응이 없는 경우 뼈의 이상을 꼭 확인을 하고 만져보고 병변을 확인하고 수술 전에 반드시 다시 한번 확인해서 그 부위가 맞는지 체크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